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디벨로 더 하우스 컨텐츠를 사무실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이제 찍어보려고 합니다. 디벨로 더 하우스의 신정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이제 맨날 현장만 보여드리다가 오늘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토어제가 풀렸다가 또 묶였다가 아주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동네 중에 가장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잠실 동네, 여기에 대해서 다들 잠실 하지만 그 동네에 어떤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의 평형은 어떤지 이걸 또 비교하는 콘텐츠들이 좀 없어가지고 아마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정보 제공도 하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인테리어의 포인트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잠실 3대장 아파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이 엘리트의 이 평면을 분석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너무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엘리트의 주력 평형은 84 타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84 타입 세 가지를 이제 비교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엘리트라고 이게 일부러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엘스 리센츠 트리듐에서 실제로 이제 연식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자를 따면 뭐 엘리트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 이제 단지를 보면은 거의 뭐 이제 5,000세대급 트리듐이 좀 작아서 3,7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대형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지금 거의 이제 20년 좀 안 된 연식인데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딱 한 30평대를 기준으로 사셔가지고 자녀 한두 명 정도 있고 애는 이제 초중학생 정도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조금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동네에서 거의 뭐 한 15,000명 정도 이 아파트 3개에만 한 15,000명, 16,000명 정도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 옆에 레이크 팰리스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크 팰리스도 있고 저기 건너에 뭐 파크리오도 있어가지고 엘리트레파 뭐 이렇게도 부르시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좀 세 군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개 평형만 딱 이제 뽑으신 거죠? 가장 많은 거. 네, 세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평면 세 가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 수치로 보는 것처럼 꽤 많은 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평면들이거든요. 이 C 타입이 거의 절반이네요. 네. S는 리센치는 한 이제 1,200세대 정도, 트리듐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약간 대표 평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면은 뭐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인테리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좀 많게 느껴지겠죠.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평면만 보시더라도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네네네. 네, 특히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보이는 네. 이 구조도 똑같고요.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주방만 좀 다르죠. 주방만.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발코니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가지고 하단을 놓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 다 그 넓은 발코니를 갖고 있는 그런 평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가보면 아직도 이 화단을 쓰고 계신 분들도 좀 있고 뭐 일부 뭐 없앤 분도 있고 뭐 여기다 뭐 창고처럼 뭐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 다 가봤는데 평형이 똑같아도 약간 느낌은 달라요. 가보면 여기 왜 이렇게 약간 좁지?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면적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체감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제가 이 평면만 봤을 때 그 체감이 확 느껴지는 건 지금 엘스 리센츠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트리듐 평면을 보시면 저 안방 맞은편 방에 있는 방이 있죠. 여기요? 방의 문이 방향이 다르죠. 여기요. 엘스하고 리센츠는 그러네요. 이제 방문이 가려져 있는 타입이고 트리듐은 방문이 보이는 타입인데 지금 방문이 이제 트리듐 같은 경우는 저쪽에 있다 보니까 저 주방 싱크볼과 안방 쪽 코너 기둥이 가깝죠. 여기요? 네네. 여기가 그게 이제 체감상 집이 좀 좁아 보인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엘스가 좀 유독 뭐 사이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축적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넓어 보이는 게 있네요. 네. 저기. 그리고 세 개 현장 다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발코니가 이제 기존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와 거실이 넓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이거 확장한 데들 가보면요. 이게 엄청 넓어요. 한 38평형, 40평형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거의 2m입니다. 이게 발코니가 확장이라서.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방이 아까 좀 문제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주방은 사실 뭐 이렇게 평면도 보면 비슷하거든요. 네이버에 이제 올려져 있는 이 평면은 실제 이제 구조가 다 나와 있는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가늠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제 실제 구조 평면
평면도거든요. 네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도의 주방 쪽을 보시면 그냥 일자로 싱크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네, 실제로 완공이 됐을 때는 기역자의 아일랜드가 나와 있어요. 네. 자그만하게. 네. 1cm는 지금 그게 현재 평면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저 조그마한 아일랜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밥솥을 아래 놓을 수 있겠죠. 안쪽으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아일랜드가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일자인 싱크볼 위에다가 밥솥을 올려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더 있거든요. 좁아지게 느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마치 다들 계획이라도 한 듯이 다 기역자로 네. 이제 아일랜드를 똑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실제로는 중간에 어떤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었나 봐요. 네. 근데 트리지움은 트리지움도 기역자로 최종적으로는 여기도 뽑아져 있는데 아일랜드가 그렇게 또 뽑아져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 통로가 더 좁아 보이네.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차이들이 좀 있군요. 네. 그러면 이게 아일랜드가 있으면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저 식탁을 놓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면 L스부터 보시면 식탁 자리가 지금 저쪽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발코니 쪽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리센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냉장고를 앞쪽에다 배치했고 여기다. 식탁을 그 창가 쪽으로 배치하게끔 만들어 놨었고요. 트리지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작은 방 쪽, 문 뒤쪽에다가 여기도 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평면을 보셨을 때 냉장고 위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냉장고 위치를 표시해 놨거든요. 네. 엘스는 발코니에다가 냉장고를 놓으라고 해놨고요. 리센츠는 그 식탁을 가리게끔 앞쪽에다가 냉장고를 배치하라고 해놨고 트리지움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저쪽 발코니 쪽에다가 냉장고 자리를 뒀거든요. 근데 이때가 2000년도 후반대예요. 네. 이때 이후로 김치 냉장고도 나왔어요. 그러면 김치 냉장고까지 놓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전하고 이제 아파트 평면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지금 그런 단점들이 보여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최신 어떤 가전 트렌드랑은 좀 안 맞는 구조들이 좀 있다. 엘스부터 이제 평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엘스의 장점은 전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관 전실이 저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저기다 뭘 놓게 될까요? 보통 뭐 자전거도 놓고 네. 뭐 쿠팡, 네. 프레시 뭐 이런 것들 막 쌓아놓거든요. 결국에는 수납의 용도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저 전실 샤시 하부에다가 하부장을 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놓거나 네. 뭐 이런 수납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전실이 있다라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만 딱 봤을 때 사실 방들은 북박이장 자리 다 도면에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요. 그러면 이제 방들에는 수납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잡다한 물건들을 놓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저쪽 화단 쪽이거든요. 여기 쪽에. 네. 저 화단이 이제 발코니 인센티브로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 바깥쪽에다가 샤시를 시공을 했기 때문에 네. 저쪽 공간에다가 이제 잡다한 물건들을 팬트리 공간 개념으로 놓으실 거라는 게 저는 보이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도의 양쪽 벽면 그런 곳에 공간이 살려 있으면 분명히 깊이가 얕은 장을 놓으신 다음에 수건이라든가 휴지라든가 또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공간을 지금 엘스는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현관 전실에 아니면 안방 발코니 화단 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쌓아놓고 사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방들은 확장을 하지 않으면 네. 지금 입구방 같은 경우에도 책상 배치와 침대 배치가 들어가는 게 좀 말이 안 되게 돼 있죠. 여기 뭐 뛰어넘어가야 되죠. 네, 여기다 네. 점프해서. 그럼 결국에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수납을 실질적으로 할 팬트리 공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실과 하단 쪽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엘스 사시는 분들이 이제 기본 그 인테리어 상태로 살다 보면은 네. 가전이 요즘 다 커지고 침대도 커지고 뭐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좀 복잡스럽게 번잡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네. 대부분 이제 발코니 쪽에다가 막 다 쌓아놓고 살 수밖에 없는 여기 다 대부분 확장하거든요. 네. 이거 다. 그러니까 오히려 딱 여기 하나 남아요. 여기 공간 조금 남는데 여기도 가득가득 하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네. 집 가보면은. 그러면 팬트리가 없어서 오는 좀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그리고 엘스의 장점은 세탁기하고 건조대 위치가 네. 안방 발코니 쪽에 있어요. 안방 발코니.
아, 네. 여기요. 네. 그리고 저쪽에다가 빨래 건조대를 놓으시겠죠. 그러면 동선이 굉장히 가깝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방 발코니 쪽이 이제 공간 활용이 좀 더 된다라는 거. 쪽에. 네. 그리고 이제 화장대, 안방 화장대 공간 보이시죠? 네. 이 샤워부스와 화장대 공간이 이제 공간 문화를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는데 화장대 공간을 저렇게 준 거는 굉장히 잘한 평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00년 후반대에 다 아파트들이 다 똑같지만 인터넷 분전함이 주방 식탁 옆에 다 있어요. 아. 배전판하고. 네네. 네, 그게 이제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가장 요거 때문에 식탁 치워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스 계량기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왜 가스 계량기를 여기다 배치해놨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오픈이 돼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주방에 가스 계량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차라리 가스 계량기를 왼쪽으로 좀 보냈으면 좀 더 깔끔한 주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엘스를 이제 3D로 만들어 봤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 가스 계량기 보이시죠? 네. 이거를 언제 어떻게 또 깔끔하게 하느냐가 또 인테리어의 관건이 될 것 같고, 뭐 냉장고 자리는 정해져 있고, 기역자로 이제 아일랜드가 조그만하게 뽑아져 네. 있고, 결국엔 식탁 자리는 여기가 이제 확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동선이 좀 약간 좁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이거는 당연히 동선이 좁을 수밖에 없고요. 약간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가야 되는. 네, 아. 지금은 원형 식탁을 넣어놨지만 이제 사각형 식탁을 두더라도 네. 동선이 좀 좁을 수밖에 없는. 분명히 수납이 부족하셔서 여기다가 또 하부장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뭐 이거 옛날 구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네. 어쩔 수 없는 좀 아쉬움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방을 설계를 조금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 디벨로드 하우스가 100% 이제 정성을 들여서 이제 시안을 잡은 거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거실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을 좀 다이닝 공간으로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레이아웃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 식탁을 거실 쪽으로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저 베란다 쪽으로. 네. 근데 주방하고 또 동선이 너무 멀어서 그거 힘들어요. 그것도 네. 싫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트롤리 끌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쉽지 않거든요, 저거. 네. 그래서 이제 식탁을 이쪽에다가 제가 배치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주방을 온전히 주방 공간으로만 활용하게끔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해봤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트리 공간이 숨겨져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 네. 엘스 같은 경우에 조망이 좋은 집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쪽이 한강뷰라든가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하시면서 한강뷰를 보실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냉장고는 그러면 지금 어디 위치에 배치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쪽에다가 이제 키 큰 장들을 쭉 넣어놨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 빌트인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일반 냉장고들을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로 옮겨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게 실제 그 확장된 집 가보면요 발코니가 너무 광폭이라서 네. 이게 이상할 정도로 좀 기이하게 좀 길쭉해요. 네. 직사각형 거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소파를 놓으면 옆에가 남아요. 한 2, 3m가 남아버려요. 네. 에어컨하고 한 1, 2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다 뭐 놓지 막 하시는 거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봤습니다. 거기다 보통 이제 안마 의자. 안마의자. 네. 그럼 이제 집이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올드해지는 느낌이 좀 네. 확 나는 게 있죠. 여기는 이제 주방을 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좀 나아지겠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방들은 이게 뭐 주상복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겠죠. 네. 그래서 주방과 거실을 좀 많이 바꾸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엘스 평면을 보니까 뭐 이거는 1cm 트리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놨어요. 허물 수 있는 벽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뭐 좀 재미난 공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방 식탁을 이제 바깥쪽으로 빼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식탁과 이제 뭐 아일랜드 주방을 그냥 주방 공간 아에다가 다 넣은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쾌적하고 잘 정돈된 아. 주방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거실을 좀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도 네.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이제 원래 이게 기본 구조인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테이블을 밖으로 뺄 수 있고 테이블을 이제 주방 안에 배치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그럼 대신에 조금 싱크대가 조금 좁아지기는 하는데 요 맞은편에 있는 아일랜드로 이렇게 좀 충당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이게 다 내력벽이에요. 여기. 네.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로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네. 않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네요. 네. 다음으로 리센츠의 평면을 좀 소개해 드리면
마찬가지로 팬트리 공간은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리센치는 좀 단점이긴 한데 이거는 전실이 없어요. 전실. 그게 좀 단점이고. 네. 그 다음에 거실 욕실 앞에 작은 수납장이 있거든요. 네. 저런 공간은 저는 되게 좋아하는 공간인데 이제 저기를 만약에 변형하면은 어떤 공간이 되면 청소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이화단이 있는 그런 안방 발코니를 갖고 있고요. 근데 리센치는 엘스와 다르게 세탁실이 주방 쪽에 있어요. 아, 그러면 너무 머네요. 이게. 네. 네.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판상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세탁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엘스가 훨씬 낫죠. 세탁기하고 건조대가 거실 발코니 있다라는 게. 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엘스와 마찬가지로 기역자의 아일랜드, 조금 튀어나와 있는 아일랜드가 되어 있는 구조고요. 식탁의 위치가 이제 더 샤시 쪽으로 가 있는 네.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 계량기는 지금 세탁실이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숨겨져 있어요. 네. 지저분한 게 없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인터넷 분전함도 뭐 식탁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대도 안방 욕실과 안방 중간에 아주 작게 자리 옆에 있고요. 네. 근데 이 화장대가 요즘 타입보다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네, 많이 작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다른데 배치하기 좀 근데 애매한 그런 구조라서.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에 북바위장이 저 정도는 다 들어가 있어야 또 이제 부부의 옷이 수납이 될 거고. 네. 이제 결국에는 샤워 부스와 이제 화장대 공간이 서로 정해진 그 공간 안에서 서로 분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샤워 부스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고 싶으면 화장대가 작아지는 거고 뭐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내력벽이 아닌가 보죠? 내력벽이에요. 아, 요것도? 네. 그럼 방법이 없네, 이것도. 네. 쉽지 않네.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는 여긴 전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납은 약간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게 뭐 복도나 뭐 이런데 계단에 막 쌓아놓고 있던 거에 제가 기억이 좀 나거든요. 확실히 이런 자전거나 뭐 이런 거 놓을 때가 좀 애매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주방 모습인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 주방 구조에 이제 뒤쪽으로 세탁실 가는 문이 보이죠. 그리고 샤시 모양이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네. 어떤 집은 오른쪽 샤시가 그 롱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뷰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제 인천의 분전함과 배전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런 주방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냉장고 위치가 리센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렇게 두실 거거든요. 아, 여기에. 네. 평면상에는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다가 두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답답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망도 가리고요. 냉장고 위치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설계를 해봤는데 그 엘스처럼 이제 식탁을 이쪽에다 두는 경우 이제 온전히 주방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비슷하지만 장점이 제가 이쪽에다 팬트리장을 넣어놨어요. 이제 주부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다가 뭐 로봇 청소기나 청소기를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제 샤시 하부에다가는 미니 가전들 놓으실 수도 있고요. 대신에 엘스처럼 세탁기 건조기를 이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쾌적한 네. 주방 구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세탁기나 건조기 저런 것들은 뭐 전기나 뭐 수도 같은 것들 뭐 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건가요? 네, 이쪽은 이제 우수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오수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안방 욕실에서 수도와 배수를 이쪽으로 이제 빼서 빼오면 됩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저 주방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뭐 세탁기부터 해서 뭐 저 식탁까지 다 넣으려면은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좀 옮기는 거를 좀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저렇게 식탁을 거실 쪽으로 빼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이제 이런 평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방을 좀 쾌적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식탁을 이제 거실 쪽으로 빼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제가 지금 이 평면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TV가 이쪽에 달려 있고 네. 소파가 이제 TV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쪽에다가 식탁을 두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레이아웃을 바꾸면 뭐 이런 식도 가능해요. 아, 그렇게. 네, 그냥 뭐 거실 샤시를 네. 이쪽에다가 이제 TV를 두시고 이제 튀어나온 벽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맞춰서 하부장을 두시면 또 수납이 또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저도 이제 리센체도 제가 잠깐이지만 살아봤는데 이 엘리트의 특징은 진짜 저 식탁을 어떻게 하지? 이게 진짜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소파도 조금 큰 거 사면은 배치가 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아예 이렇게 식탁을 거실로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제 엘스하고도 비슷한 느낌인데 네.
네. 이제 식탁을 주방에서 빼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식의 구조가 이제 엘스나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이제 이쪽이 세탁실 혹은 팬트리 공간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러면 저기다 세탁실을 놓게 되면은 네. 팬트리를 어디 좀 이렇게 수납할 만한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아지는 건가요? 왜냐면 또 오수관까지 또 공사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다른 데다가 놀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다른 데다가 놀 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실도 없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작은 장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작은 장이라도 들어가면 뭐 수납이 또 도움이 되는데. 되겠지만 방문짝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거실 샤시 쪽으로 수납을 하시던가 네. 아니면 TV 하부장 그렇죠. 쪽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분명히 여기다가 이제 쌓아 놓으시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세탁기를 좀 옮겨야 된다. 그리고 사실 주방에 옆에 팬트리가 있어야지 뭐 네. 멀리 있으면 그것도 뭐 말 그대로 이제 창고처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포 사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냉장고랑 식탁까지 다 넣어야 되니까 조금 좀 협소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확대를 하면 여러모로 좀 편리해진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을 놓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리듐인가요? 이번에는 트리지움인데요. 마찬가지로 뭐 팬트리 공간은 없고요. 이제 똑같은 평면이지만 그 거실에서 주방으로 넘어가는 공간이 다소 좁게 느껴질 수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엘스와 혹시 리센치를 집을 구경하고 오시는 분들이 네. 트리지움을 가시면 좀 좁게 느껴진다라고 분명히 느껴지실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면상에는 주방 오른쪽에 세탁기 자리에 이제 뭐 파이프 덕트나 에어 덕트 공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실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왼쪽 파란색으로 이제 위치가 이동이 됐고요. 1cm하고 똑같이 이제 냉장고 위치가 이제 발코니 쪽으로 뽑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위치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세탁기. 네. 세탁기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네네. 냉장고와 세탁기가 마주 보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도면상에도 뭐 안방에 화장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두 아파트와 똑같이 화장대 공간이 그쪽으로 자리 잡혀 있고요. 제가 왜 이게 세 개의 아파트가 왜 다 비슷한 평면으로 갔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개의 건설사씩 네. 다 맞아요. 섞여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해서 하다 보니까 네. 또 워낙 또 대단지였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네. 동시에 막 15,000세대, 2만 세대를 지어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좀 비슷비슷하게 좀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리지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전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 사진만 보면은 좀 아까 리센트보다는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방이 가로가 20cm 정도가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넓어 보일 수는 있지만 다만 여기가 네, 폭이 거기가 좁기 여기가 때문에 좀 좁아서 네, 좀 좁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식탁 놓고 그러면 좀 더 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네. 구조네요. 아무래도 이런 게 되게 체감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딱 네모나게 돼야지 뭔가 좀 가리거나 하면은 좀 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지움 같은 경우에는 3D를 보시면 네. 이쪽이 또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식탁 자리가 뭐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냉장고는 이제 발코니 쪽에 자리 잡혀 있고 세탁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트리지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수납장 놓으실 수 있는 네. 공간이 여기 있고요. 이제 가족 사진하고 아이 상장하고 뭐 네.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네, 네. 저런데. 그리고 전실이 있다는 건 메리트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트리지움을 좀 개선을 하면 이 주방 발코니 쪽으로 제가 주방을 배치했어요. 디귿자로. 그리고 이쪽을 이제 실내 공간 주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냄새나는 요리를 싫어하시는 분들 거실로 네. 빠져나오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슬라이딩을 달아서 이제 안쪽에서 요리를 할 수 있게 제가 이런 식으로 공간 구획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문이 좀 슬라이딩 문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차라리. 네. 네. 여닫이 문은 좀 너무 방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슬라이딩 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대형 식탁이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두 단지랑은 좀 다르게 약간 네. 저렇게 좀 바깥으로 주방을 빼고 하는데 여기에 구조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가능한 건가요? 다른 두 평면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쪽 이제 트리지움은 이쪽 이제 허물 수 없는 내력벽이 살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반듯한 직사각형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트리지움만 가능합니다. 이게도 가능하다. 주부의 마음으로 이제 만약에 이걸 본다면 저기 좀 바깥에 딱 주방이 있으니까
혹시 뭐 겨울이나 이럴 때 좀 왠지 뭐 춥거나 막 아니면 어떤 동파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이제 그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하면 춥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그게 약간 옛날 생각이거든요. 요즘엔 뭐 네, 충분히 뭐 난방과 단열을 잘하면 네. 뭐 춥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는 이제 트리지움만 가능하다. 요거는 또 장점일 수 있겠네요. 저렇게 이제 안에 문이 있으니까 또 이제 냄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구조만 싫어하시는 보면, 분들도 있어요. 구조만 보면 이게 좀 더 좀 좋아 보이긴 해요. 네. 식탁이 크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가족 공용 중앙 공간으로 네. 이제 다이닝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트리지움의 아까 그 구조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개선을 조금만 하면 이렇게도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아일랜드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는 통로가 좀 넓게 확보된다라는 네. 장점이 있죠. 그럼 여기는 저 식탁이 저기로 들어가면은 거실을 훨씬 더 넓게 쓸 텐데 거실도 네. 한번 보여주시죠. 뭐 거실 같은 경우에는 뭐 알아서 사용하시기 나름이지만 이제 네. 국민 이제 안마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근데 안마의자는 저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딴 데 네. 넣을 데가 없어요, 사실. 네. 그렇다고 안 쓰기도 뭐하고. 네. 저기서 이제 TV 보면서 이제 쉬시는 거고. 요 구조가 이제 트리지움에 이제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엘리트 33평 가장 이제 대중적인 그리고 가장 많은 평형에 대한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 조금씩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랑은 좀 맞지 않는 구조라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는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주방이 문제라고 하니까 그럼 주방만 부분 공사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러면 또 결이 좀 달라지니까 아예 전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방만 공사하기에는 제가 제안드린 설계안이 쉽지 않은 공사고요. 왜냐면은 이제 마감재들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들어가시면서 뭐 도배나 바닥 마루나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주방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또 조명도 바꾸셔야 되고 네.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인테리어를 공사하실 경우에 이제 이 설계안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 이런 큰 틀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전체를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제 아까 내력벽이 다 있어서 네. 뭐 구조를 바꾸는 뭔가 좀 이렇게 주상복합 같은 느낌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그 세 개 단지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다른 어떤 기교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 내력벽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조를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는 거를 베이스로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들의 인테리어는 그냥 적당히 소소하게 들어가셔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배나 뭐 도장 정도 하고 이제 조명 같은 걸 좀 하는 걸까? 네, 아무래도 인테리어는 이제 조명이 이제 꽃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명 배치나 이런 것들을 잘하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엘리트, 리센츠, 트리지움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원벨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평면을 올렸더니 고객분이 이제 네. 그대로 실현을 하셔서 제가 거의 공사를 완료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아파트의 이 주력 평수도 저희 디벨로더 하우스가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여기 저도 이제 살아봤었는데 옷방을 두는 거가 맞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 장을 짜가지고 붙박이장으로 해서 방마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애매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원하시는 거대로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뭐 한쪽 방을 완전히 다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네. 이제 자녀의 유무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두 분이 계실 경우 네. 그러면은 각 방의 북박이장 위치는 다 정해져 있었고요. 근데 안방도 마찬가지로 부부의 드레스룸도 북박이장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방들은 이제 다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뭐 원하시는 대로 생활 패턴에 따라서 짐의 양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력벽이 좀 적으면 뭔가 좀 구조 변경이 좀 가능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 개 단지를 비교해 봤는데 뭐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뭐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뭐 쾌적성 이건 뭐가 좀 더 낫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엘스가 조금 더 쾌적한 평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몇 점 차이 안 나요? 네, 다 비슷비슷합니다. 세 개의 네. 평면이 그렇기 때문에 집값도 다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평면뿐만 아니라 이제 입지라든가 뭔가 커뮤니티 시설, 뭐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제 장단점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학교가 어디로 배치되냐 뭐 이런 거가 더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좀 개선을 하면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난 뒤에는 뭐가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트리지움이 주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드리면 훨씬 더 쾌적한 주방이 되지 않을까. 트리지움은 좀 고치기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런 포텐셜이 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벨로드 하우스의 신정훈 대표님과 같이 잠실의 뭐 3대장이라고 불리는 뭐 엘리트 구조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음 현장 준공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부익남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